금 투자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kg 금이 7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설명하기에는 변화의 폭과 속도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의 결과입니다. 금값 상승을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금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통화 공급, 반복되는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시중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풀렸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아질 때 생깁니다. 돈은 반드시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으며, 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갈등, 전쟁, 무역 분쟁, 금융 제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수익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우선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금은 다시 선택받고 있습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며 국가의 정책 변화로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항상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신뢰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값 상승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에 선택되는 대체 통화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값 상승은 항상 이유 없이 비싸 보이는 자산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금 가격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요소는 언제나 금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기나 전쟁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금값의 당위 중기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금리, 더 정확히 말하면 실질 금리와 유동성 환경입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락 기대가 커질수록 금의 가치는 빠르게 부각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금 가격 흐름을 되짚어보면 이 공식은 거의 예외 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시점마다 금값은 랠리를 펼쳤고 인하가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 조정이나 횡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대 금리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느냐보다 시장이 곧 인하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금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는 금 시장이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조정 국면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잠시 약화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에 돈이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가장 먼저 안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찾습니다.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그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달러 자산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과거 여러 차례 금값의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금리와 유동성은 금값 상승을 여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일정 기간 급등한 뒤 조정을 받으면 시장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금의 상승은 끝난 것 아닌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조정 없는 상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건강한 흐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최근 금 시장을 되돌아보면 이 패턴은 매우 분명합니다. 금리는 인하 기대가 커질 때 급등하고 그 기대가 잠시 식거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금이 쉬지 않고 직선으로만 오른다면 그 상승은
오히려 짧고 위험한 랠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조정의 성격입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기대 변화로 인한 조정은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금값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은 이후 더 큰 움직임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의 슈퍼사이클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조정 국면에서의 수요 변화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보다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실물금과 장기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이 투기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장기 자금이 채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값 조정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호흡이며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조정 이후의 반등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와 흐름입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서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화가 확장되던 시기에는 전쟁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었고 금융자산과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흔히 말하는 탈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고 안보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역 분쟁은 관세 전쟁으로 번지고 지역 간 갈등은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안전 자산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달러와 국채가 대표적인 피난처도 역할을 했지만 금융제재와 자산 동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신뢰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은 다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금은 어느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가치가 인정됩니다. 전쟁과 갈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이 선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의 크기를 반영하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불안과 탈세계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금에 대한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바로 이 시대적 변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달러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과 달러는 오랜 기간 서로 대비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금은 주변부에 머물렀고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중심으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분명 후제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달러가 더 이상 중립적인 통화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제재, 자산 동결, 결제망 차단 등 달러의 무기화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수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와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언제든 정치적 리스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과잉 발행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달러를 발행해왔고 그 결과 통화량과 국가 부채는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이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뢰의 이동입니다. 달러에서 멀어지는 자금이 반드시 다른 통화로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갖춘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며 발행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결국 현재의 금값 상승은 달러 약세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통화 질서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달러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금은 다시 한번 글로벌 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값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글로벌 부채 구조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보다 부채로 버텨온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절대 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크기보다 그 부채를 누가 떠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매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고, 일본 역시 자국의 금리 상승과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전만큼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와 재정 불안으로 여력이 부족하고,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막대한 국채를 이전처럼 문정적으로 흡수해 줄 주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화폐의 희소성과 신뢰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금은 부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이며 누구의 채무도 아닙니다. 결국 누가 미국의 빚을 사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동시에 왜 금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금에 대한 구조적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비리스의 확장과 다극화입니다. 과거 국제 금융 질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분해되고 재편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브리스는 더 이상 일부 신흥국들의 느슨한 협의체가 아닙니다.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구와 자원, 경제 규모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달러를 대체하겠다기보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화 패권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통화 질서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결제 시스템의 다변화입니다. 지역 통화 사용 확대, 자체 결제망 구축 논의는 모두 달러 중심 구조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 질서가 다극화될수록 시장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기준점이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일 때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투자자와 국가들이 동시에 선택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리스의 부상과 다극화는 금에 불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화 질서가 분산될수록 모두가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커집니다. 그 역할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금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금값 상승은 단일 사건이나 단기 이슈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유동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과 통화 질서의 변화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맞물리는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는 유동성의 재확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은 다시 한번 방향을 찾게 됩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도 선택받을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안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부상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이 이미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금값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통화 가치와 부채 구조, 신뢰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과정 중의 가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달러 중심 매체의 중심 체제가 완만하게라도 흔들린다면 금의 역할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대체 통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이 흐름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급격한 상승 뒤의 조정은 과열을 시키고 장기 자금이 유입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자산은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2026년의 금시장은 끝을 예측하는 구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금은 다시 한번 시대의 불안을 반영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흐름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